오늘은 요즘과 같이 자영업이 힘든 시기에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상가 임대 사업의 중요한 내용인 만큼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얘기를 할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상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임대료 연체가 됐을 때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 연체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많으세요. 최근에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아진 게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들한테 뭐 착한 임대인이라는 제도도 나오고 이제 임차료 연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더욱 이제 이번에 또 위드 코로나로 다시 돌아오면서도 음식점 폐업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음식점 10곳 중에 8곳이 폐업을 하고 폐업률도 전 업종 1위에 해당되는 정도가 됐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분들도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겼는데, 진짜 오늘은 저희 고객분 한 분의 사례로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임차료가 연체됐을 때 우리가 임대인들이 어떤 걸 주의해서 조심히 해야 되는지를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1층 상가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커피숍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분이에요. 상가 매수는 10억에 했고 보증금 3천에 월세 300만 원씩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의 매출이 힘들어지니까 상가 임대 6개월째 임차인도 연체 중인 상황인 거죠. 또 최근에 뭐 전기가스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더 커진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임대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도 6개월 연체 중이고 보증금 남은 금액이 3천만 원 중에 지금 6개월 치면 1,800만 원 연체 중인 거잖아요. 그럼 1,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계약 해제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깝깝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 대출받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월 200만 원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변호사님과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제가 하나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6개월 임대료 연체 시에 계약 해지는 가능한지, 그리고 상세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모학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지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 이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월세 100만원 계산하기 쉽게요. 자, 이번 년 작년 2022년 1월 안 내고 2월에 100만원 내고 3월 안 내고 4월에 200만원을 냈어요. 근데 또 5월에 안 냈네요? 그러면 1월, 3월, 5월 3개의 달에 월세를 안 내면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걸까요? 자, 답은 아닙니다. 3기의 임대료라 함은 여태까지 미지급한 차임이 300만원이 됐을 경우, 300만원에 달했을 경우에 해당이 돼서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상당수 사례가 이제 차임을 계속 내가 줬다 안 됐다 줬다 안 됐다 하니까 얘가 뭐 수십 개월째 안 내고 있다 하면서 계산을 해보면 3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차임을 늦게 내거나 아니면 안 낸 경우가 많다 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 낸 미납액이 상기에 달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한 거고,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을 안 내셨다고 하셨어요. 3기의 임대료는 900만 원인데 1,800만 원 안 냈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3기 연체료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10조의 8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3기 연체액,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금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3개월치 연체료에 해당하는지 이걸 판단을 하고 해지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3개월 이상의 3기 이상 연체료를 연체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절차와 그리고 임대인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요? 이 경우 대부분 상담 사례는 그렇습니다. 자,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대화로.
잘 해결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법보다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먼저 고려할 게 상권은 어떤지, 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 임차인이 재력이 있어서 나중에 임대료를 안 내더라도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시면, 상권이 좋으면 빨리 임대차를 해지하고 좋은 사람을 구하면 되는데, 만약 상권이 안 좋으면 다시 이 사람 보고 장사를 잘하라고 하고 잘 구슬려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사람이 계속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상권은 어떤지,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해 보고 대화로 일단은 임차인과 잘 얘기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권이 좋거나 상권이 안 좋더라도 부득이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자, 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럼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가장 이제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계약 해지입니다. 자, 임차인이 나가는 날이 늦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져서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있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먼저 그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어지고 나중에 권리금에 대한 권리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계약 해지를 해 놓는 것이 임대인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를 하면 되는데 사실 말로 계약 해지합니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를 입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계약 해지를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제 문자로 보내놓습니다. 자, 당신은 얼마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저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는 내용만 담겨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 증명.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증명 또는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의사를 통지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 자, 이렇게만 하면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또 임대인이 절차를 결국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상황을 본다 한다면은 법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최대한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상가 시장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 한다면은 계약 해지 통보한 이후에 어떻게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고 또 소송 진행할 때 중요한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중요해요. 그럴 때 비용 감안할 적정 보증금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가서 자, 계약을 해지했으니 언제 나갈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언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그럼 좀 빨리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가장 좋겠지만, 자, 임차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나오겠죠. 저는 왜 나가야 돼요?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소송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이 경우에는 각 법원별로 이 소송이라는 것도 행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원별로 얼마나 건수가 많고 얼마나 사건이 지연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원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경험해 보면 한 6개월 정도 1년이 걸립니다. 자, 이 경우 중요한 게 소송에서 우리가 임대인이 임차인,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 첫 번째는 인도를 청구합니다. 이 상가 건물을 당신이 더 이상 쓰지 말고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인도를 청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차임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액을 넘었을 경우에 그 이제 넘은 금액만큼을 청구하게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게 보증금액이 저도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그 임차인이 자력이 없을 경우 내가 이제 다 돈 없어서 못 주겠다고 했을 때 판결문을 받더라도 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냈을 때 보증금액이 충분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버틸 정도 계산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가 굳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해서 받는 경우를 안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그 고객분 상황에서도
임차료가 연체돼서 지금 고객분이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등 손해를 입었는데 임차인은 이런 이자 같은 걸 물 수 있느냐, 요것도 궁금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임차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한 이자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예요. 이제 뭐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몇 프로의 뭐 이자를 부담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표준 임대차 계약서나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보면은 차임 연체의 경우 해지 조항만 있지 이자 조항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민법상 법정이자 한 5% 정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이자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법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산할 때도 그렇고 보증 금액에서 차임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자가 거기서 뭐 붙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원칙적으로 보면 이자가 붙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그냥 큰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건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5%의 법정 이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그러니까 5%로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우리가 임대료를 연체를 했을 때 연체 이자율을 부과한다는 특약이 들어가면 좋지만, 실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보통 임대인, 임차인 계약 당시에 이런 걸 넣기가 좀 어려워요. 임차인 하나도 소중하게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상권이 좋아서 만약 여기가 막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임대인이 그런 특약을 붙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 당시에 그렇게 붙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붙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5%의 법정 이자율을 우리가 부과시킬 수 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마무리로 상가 임대료 연체 시 임차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지 중요 내용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 임대료 3기 이상 연체를 했을 때는 빨리 제가 보기엔 지체 없이 연체 관련 통보하고 협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임대인, 임차인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경험칙으로, 저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험칙으로 판단할 때 일을 묵히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 바로바로 임차인하고 대화를 하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대화로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잘 협의해서, 어려운 얘기예요. 임차인한테 뭐 임대료를 내라라고 독촉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빠르게 대처를 하면 언제든지 방법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협의진을 최대한 빨리 해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최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6개월 이상 우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뭐 우리가 보통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보증금을 낮춰줘서 이렇게 조건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6개월분 이상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정하도록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적은 것 같아요. 한 1년치 정도의 보증금, 임대료에 해당하는 정도로 보증금을 정하도록 하는 게 임대료를 좀 포기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지연이자 5%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좋다 한다면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는 특약 같은 걸 활용해서 미리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